오늘 조선 별난사는 무인정사의 마지막으로 만약 방석이 명나라의 서희가 되었다면 무인정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입니다. 무인정사 그 이후 왕자의 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록의 내용 자체와 당대 문집과 증언들이 하나로 일관되지 못하고 전부 제각각이라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박위가 이방원의 군세를 살피러 갔다 잡혀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난전 중에 전사하였다고 하기도 하며 김사영과 이무 등은 미리 포섭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투항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거사 당시부터 이방원에게 합류한 지휘관급 인원은 지안산 군사 이숙번, 전 평안도 병마도 절제사 이거의, 전 충청도 도절제사 조영무, 상장군 신극리 등이었습니다. 지안산 군사 이숙번은 안산군 병력을 동원했는데 실록의 표현을 따르자면 실패를 패한 지 1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중앙군으로 편입된 각 집안의 가병들이 옛 주인들에게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원 일파의 주요 인물인 하류는 그의 졸기 기록을 보면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가 있다가 거사를 전후해 홀로 서울에 올라와 이방원 지지선언을 하고 후속 병력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충청도 병사와 경기좌도 병사로 구성된 3,700명이 도성 보수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어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었지만 도성 보수 때문에 병사가 얼마 남지 않아 홀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성 보수를 위해 온 충청도 병사가 그의 지휘 아래 반군에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하륜이나 이숙번뿐 아니라 지방에 있던 이방원의 다른 지지자들도 반군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단 객관적 기록으로 보자면 이숙번, 하륜 등은 확실히 반군 편에 서서 군대를 지원했고 이화, 이천우 등 많은 종친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천우는 정도전이 살해된 이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입궁하려다 정한군 측에서 일을 벌인 것을 알고 바로 합류해 왜 자신한테는 미리 말 안 해줬냐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장지화, 이재, 유만수, 변중량 등이 살해되었으며 왕씨 제거 때 태조가 끝까지 보호한 정양군 왕후의 아들 왕조와 왕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도전에 이은 신권 2인자 조주는 점쟁이를 불러 누가 이길지 점을 쳐보고 반란군이 이긴단 정보가 나오자 또 다른 재상인 김사영과 더불어 왕도 세자도 아닌 정한군 이방원에게 끌어 엎드렸습니다. 신덕왕후 소생의 세자 이방석과 무안군 이방번도 살해되었는데 특히 이방번은 당시 유일하게 사병 보유가 허가되어 이방원이 초반에 찾아가 합류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원에게 합류하지 않았지만 이성계나 이방석에게 이방원의 거병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방석이 제거되면 자신에게 세자 자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조의 사촌 동생인 순영군 이진은 난이 터진 당일 신덕왕후의 오빠인 강계권, 보성군 오몽을 지중추원사 정신에 대장군 강택, 정도전의 아들 정진 등과 함께 순군옥에 갇혔다가 귀양살이를 합니다. 친형 이방번조차 이방석을 돕지 않은 마당에 이 사건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이방석 편으로 기록된 왕족인데 그는 도조 이춘이 후처 조씨 사유에서 낳은 아들 이완자 불화의 아들입니다. 졸기를 보면 그가 어려서 부모를 잃자 이성계가 잠저로 불러 키우다시피 했다고 해서 태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질환이나 이화가 이방석 편을 들지 않은 것과 비교됩니다. 나중에 태종이 즉위한 뒤 그를 불러서 다시 요직을 맡겨 영의정의 영돈령 부사까지 승진하다 천수를 누리고 죽는데 졸기에서는 무인년의 어떤 사건에 연좌되어 귀양갔다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67세에 57세 과부와 재혼하는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재혼 상대인 나간 김씨는 심덕부와 함께 신도 궁궐조성 도감 판사로서 한양천도를 총괄한 김주의 딸이었습니다. 개국 공신 조준의 조카 며느리로 나름 명문가의 자손인데다 전남편 소생의 자식도 있었는데 전남편의 자식들은 극렬하게 재혼에 반대했지만 결혼을 막지는 못했고 재혼 생활은 행복했던 듯합니다. 이직은 원래 제거 대상에 있었으나 종으로 위장하여 목숨을 건졌는데 그의 딸이 태종의 장인인 민재의 자손들과 혼사를 맺었고 하륜이 그의 사촌 동서지간이라 생명을 구원해 주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는 이후 복귀에 태종대에 우의정까지 오르는 등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양녕대군의 폐쇄자 문제와 민무율 민무의 옥사로 귀양을 가는 등 크게 곤욕을 치렀고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영안군 방과는 아버지의 쾌유를 위한 제사를 준비하다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달아나 숨었고, 위간군 방위와 회안군 방가는 실록에 의하면 말도 없이 뛰다 자빠지면서 열렬히 반란에 호응했다고 합니다. 이방우의 장남이자 이성계의 적장손인 복령군 이복근은 이방원 편에 붙어서 공을 세우고 복령부원군의 자기를 얻었습니다. 궁궐수비대 총지휘관 박위는 살해당하고 공동으로 지휘를 맡았던 조운은 반군에 합류했는데 궁궐 내 다른 곳의 수비를 맡았던 이무도 조운이 투항하고 박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투항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궁궐 5위군 중 하나인 호분위의 군사전원이 이성계 가문 가별초들로 이들은 이성계의 지휘 아래 황산대첩, 개경 탈환 작전, 나하추 전투 등에서 승리한 당시 최고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북면에서 이성계 일가에 충성을 바쳤던 가별초들은 태조가 시해될 정황이 없는데 도련님으로 모셨던 왕자들에게 대항할 의지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북면 출신 왕자들이 주축인 반군도 전력으로 가문의 정예 사병들과 적대할 계획은 없었는데 수비대 전원을 전멸시키면 피해가 심할 것이 자명해 미리 지휘관들을 포섭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게 보면 반군이 공성전을 하지 않아 궁궐 입성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을 지휘하던 박위는 궁궐 내에 다수가 포섭됐다는 것을 파악해 투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이 조운 이무 등에게 포로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휘부 군대가 투항한 후 다른 곳을 지키던 잔존부대도 투항, 무장해제 집으로 돌려보내져 실록처럼 전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실록에선 세자 이방석이 줄지은 병력을 보고 놀랐다는 듯한 기록이 있는데 계유정난처럼 약한 상황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걷어차며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이방석이 명나라의 사위가 될 뻔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성계와 주원장이 서로 사돈을 맺을 뻔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로 1396년 6월에서 1397년 4월까지 진지하게 조선과 명나라 양측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만약 성사되었다면 이방석의 세자빈이 명나라 황녀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실록에 의하면 주원장이 먼저 사돈 관계를 맺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1396년명 홍무 29년 황제가 혼사 맺자고 했다는 것을 종묘에 고유하다. 그 이후 진지하게 조선과 명나라 양측에서 혼담이 오가면서 잘 풀리는 듯 싶었지만 1397년 4월에 주원장이 갑자기 이성계에게 사돈 맺으려고 했는데 열받게 굴어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본부에서 흥봉한 성지에 중국 주변에 인접한 사이가 멀고 가까운 것이 같지 않는데 오직 조선이 동쪽 변경에 가까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면 심히 절근하다. 전자의 왕씨가 정사를 게을리하여 망하고 이씨가 새로 일어났는데 자주 변경에서 흔단을 내물어 짐이 두세 번 말하였으나 마침내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오래되면 병화가 생길까 염려하여 실은 서로 혼인을 하여 두 나라의 생민을 편안히 하고자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29년 6월에 다만 행인으로 이 뜻을 통하게 하였는데 사자가 돌아오매 왕이 나와 영접하였다는 말을 듣고 짐이 장차 반드시 혼인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였다. 30년 봄에 조선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안장갖춘 말까지 바치어 성의를 표하였는데 다음날 안장갖춘 말을 조사하여 보니 기구와 짐승에 모두 흠이 있었다. 물건에 대해 용심한 것을 보니 처음 사귀는 데에도 오히려 이렇거늘 오래되면 반드시 그렇지 못할 것이다. 군자의 좋은 벗이라는 것은 각각 하늘의 한쪽에 있어 모이고자 해 모일 수 없더라도 반드시 천리의 정신으로 사귀어 뜻을 통하게 하는데 지금 조선은 짐이 성의로 보냈는데도 그쪽에서는 거짓으로 응하니 천리라 하지만 정신으로 사귀고 뜻으로 통할 수 있겠는가. 일은 처음에 잘 판단하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뉘우치는 법이다. 조선과 혼인하는 일은 두 번 의논하기가 어려우니 너희 예부는 조선에 이문하여 인친의 의논은 파하고 행인을 잘 대접하되 돌아가서라도 변경의 흔단을 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설장수 등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인친 의논을 파한다며 흔단을 내지 말라는 자문.
정황상 주원장은 결혼 정도면 요동에 대한 딴 말 안 할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했고 이성계는 결혼까지 시켜줄 정도면 요동은 지참금이라고 생각해 무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담이 완전히 무산되자 조선에서는 곧바로 요동정벌 논의가 본격화되고 1397년 9월에 심씨를 공식적으로 세자 이방석의 현빈으로 삼으면서 관련 논의들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국혼이 성사되었다면 정난의 변과 얽혀 조선의 행보가 전혀 달라졌을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처갓집이 명나라 황실이 되면 이방석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아무래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신 그렇게 명나라 황실이랑 가까워진 상태라면 아무래도 정난의 변에서는 조선이 건문제의 편을 안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5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1393년명 홍무 26년 각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군적을 올리다. 각도에서 군적을 올렸다. 이보다 먼저 남은 박위진을 서등 8명의 절제사를 보내어 왜구를 방비하게 하였는데 왜구가 물러가매 남은은 경상도에서 덕이는 양광도에서 진을서는 전라도에서 군사를 점거하여 명부를 만들게 하고 그 나머지 여러 도에는 알념사로 하여금 군사를 점거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군적을 만들어 올리게 되니 경기 저우도와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서해도, 교주도 강릉도 등 8도에 마병보병과 기성군이 합계 20만 800여 명이고 자자들과 향리영리와 여러 유역자가 10만 500여 명이었다. 이 경우 이성계 시절부터 준비된 조선의 20만 병력들은 연왕 측의 후방 공격을 위해 동원되었을지도 모르며 연왕의 뒤통수를 공격한 대가로 조선은 요동이나 만주를 선물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망상도 아닌 것이 북경이 아닌 남경 조정의 입장에서는 조선 덕분에 연왕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북방 최정 예군인 연왕군 15만이 날아가 버리면 조선에게 요동을 떠넘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란 게 그렇지만 역으로 연왕이 건문제와 조선을 모두 격파했다고 가정한다면 영락제에게 조선이 아예 멸망당하고 명나라령 조선성이 되는 결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조선 최초의 변란으로 이방원의 집권을 실현시킨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